어쩌면 당신도 이런 낯선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와 잠시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과 내적인 저항감, 그리고 그저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은 깊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그저 방문객을 맞는 것을 즐기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조용한 당신의 집, 방해받지 않는 일상, 그리고 소중하게 아껴둔 당신의 에너지를 더 선호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잠시 깊은 숨을 내쉬어 보세요. 오늘 우리는 거의 누구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누군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진짜 내밀하고 또 종종 오해받는 그 불편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에 진정한 쉼과 위로를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은 결코 무례하거나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분석심리학의 아버지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본성 깊은 곳에 있는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칼 융의 통찰을 바탕으로 왜 어떤 사람들은 방문객을 맞는 것을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단순히 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귀중한 심리적 과정의 신호일 수 있는지에 대한 6가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것이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심리적 성장과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사교 모임이나 파티, 집들이 같은 자리에서 활기를 얻는 반면 당신은 손님이 온다는 생각만으로도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걸까요? 어쩌면 당신은 대화를 즐기고 관계도 원만하지만 유독 누군가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마음속 무언가가 움츠러드는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이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2가지 개념을 대중화시킨 최초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줍음이나 사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융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회적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의 흐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 새로운 자극을 통해 영양분을 얻습니다. 바깥 세상이 그들에게 힘을 주는 원천인 셈입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거의 정반대의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그들의 에너지원은 고요함, 자기 성찰,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외부 세계에 과도하게 노출될 때,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방문객과의 긴 대화, 소음, 혹은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의 정신은 서서히 셧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결코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방문객을 반기지 않는 것은 사회성의 결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구성된 방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하듯이 당신에게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신성한 공간이며 에너지를 재정비하고 심리적 균형을 되찾는 안전한 고치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공간으로 들어올 때 설령 그것이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들은 당신이 온종일 애써 정리해온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질서를 건드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당신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활성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는 우리를 깊이 지치게 만듭니다. 융은 내향성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혼의 기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면의 충동에 저항하려 애쓰는 것은 더 큰 갈등과 소모를 낳을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은 너무 까다로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나 봐라고 쉽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가움이나 무관심처럼 보이는 그 태도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위이며 내면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무의식이 세운 보이지 않는 심리적 방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조차 완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숨어 있지만 당신의 감정, 반응, 그리고 가장 깊은 불편함을 지배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들어올 때 당신은 단지 물리적인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당신의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상태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림자 안에는 당신이 어떤 이유로든 억압해온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숨겨야만 했던 당신의 성격적 측면들, 오래된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기억,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편안해지는 대신 마음속이 불편해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오르고 때로는 왜 그런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존재, 목소리, 행동 방식이 무의식적으로 당신 정신의 사각지대, 즉 당신이 아직 감히 들여다보지 못한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당신이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은 것은 당신의 삶의 운명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운명은 사교적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방문이 갑자기 짜증을 유발하고 침입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그 사람에게 제발 떠나달라고 말하고 싶은 거의 신체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내면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어두운 면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아직 용기 내어 끌어안지 못한 숨겨진 잠재력, 재능, 그리고 진실 또한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표면적인 삶에 머물며 타인에게 맞추고 예의를 차리고 억지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수록 당신의 영혼이 숨쉴 공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혼자 있고 싶다는 강한 필요를 느끼고 방문객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압도당한다면 어쩌면 당신의 그림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봐, 들어봐. 당신에겐 침묵이 필요해. 공간이 필요해. 당신 자신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닫히고 신발을 벗고 깊은 숨을 내쉬며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그 안도감을 아시나요? 융 심리학에서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징이며
당신의 내면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공간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의 거실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성한 영토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융은 상징이 그 어떤 말보다 우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인간 정신의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중심인 자기를 대표하며 그곳에서 모든 것이 균형을 찾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집의 각 공간은 당신 성격의 한 단면을 상징합니다. 침실은 당신의 가장 내밀한 공간을, 거실은 사회적 가면을, 부엌은 정서적 영양분을, 지하실은 무의식을, 그리고 다락방은 더 높은 차원의 사유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현관문, 그것은 당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입니다. 누군가 그 문턱을 넘을 때 당신의 무의식은 감지합니다. 외부의 무언가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 이야기, 긴장감으로 가득 찬 낯선 에너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민한 내향적 사람이거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개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것은 극도로 소모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융에게 집은 세상을 향한 방어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집에서 평화를 느낀다면 당신의 내면 또한 정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고 분위기를 바꾸고 침묵을 파괴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무의식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일 겁니다. 이 영혼은 아직 공사 중이야. 모든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리고 그건 괜찮아. 당신의 집을 보호하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에서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치유와 통합을 향한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 방문객을 막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있기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껴왔다면 이제는 아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거주하는 신성한 사원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저 조용히 있고 싶으면서도 억지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커피를 내리고 가벼운 잡담을 나누고 속으로는 이 방문이 언제쯤 끝날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친절하게 행동한 적은요? 참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스스로가 배은망덕하고 냉정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칼 융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융은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쓰는 가면 말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역할이며 직장, 가족, 관계, 심지어는 손님 맞이에 적응하는 우리 자신의 한 버전입니다. 페르소나가 거짓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전체가 아니라 단지 사회적으로 가장 용납되는 단편일 뿐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마땅히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있어야 할 당신의 집에서조차 이 가면을 써야 할 때 시작됩니다. 특히 강한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들, 여기에는 많은 내향적이고 예민하며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에게 방문객을 맞는 일은 극도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연기를 해야 합니다.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대화의 길이를 신경 써야 합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까지 이 모든 것이 심리적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는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우리가 페르소나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착각할 때 영혼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아마도 이것이 당신이 방문에 대해 그토록 강한 내적 저항감을 느끼는 이유일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맨발로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머무는 평화뿐인데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강요받는 느낌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페르소나를 쓴 채로 수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서조차 손님을 맞이하고 애쓰고 미소 짓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지치고 짜증나고 고갈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기 심층 심리학에 기반을 둔 해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공간에서 온전히 당신 자신일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방문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초대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만날 수 없는 상태일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을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극적인 슬픔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침묵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상하고 반사회적이라고 느낍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 곁에 있고 시끄럽고 활동적인 사람들을 칭송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칼 융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에게 물러나려는 충동은 종종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 중 하나인 개성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개성화란 당신이 태어난 본연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도 부모가 투영했던 모습도 당신이 채택한 페르소나도 아닌 빛과 그림자, 의식과 무의식, 당신의 본질과 진실을 모두 갖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물러남 속에서, 멈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에 대한 불편함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정서적 불안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이며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방해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려는 노력입니다. 당신 안에는 표면으로 올라오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융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표현할 수 없을 때 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란의 한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손님과 함께 영혼을 건드리지 않는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실은 삶의 어떤 단계는 의식적인 고립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몰입으로서의 고립을 말입니다. 당신은 사라지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명확하고 더 강하고 더 당신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 물러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이미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 이상한 안도감과도 같은 기분을 오랫동안 느껴왔지만 결코 설명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마침내 누군가 언어로 표현해 주었을 때 찾아오는 그 조용하고 깊은 평온함을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문객에 대한 이 불편함, 오랫동안 당신의 개인적인 결함으로 여겨왔던 이 신체적인 불편함은 사실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반영입니다. 만약 칼 융이 지금 당신 곁에 앉아 그의 차분하고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본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혼자 있고 싶어하는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제 특히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융심리학의 6가지 깊고 진실한 통찰을 당신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당신은 아마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간의 에너지에 훨씬 더 민감한 사람일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은 의식이 놓치는 것을 인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적 영역, 즉 목소리, 시선, 침묵, 말하지 않은 긴장감 같은 것에 매우 민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들어올 때 그들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에너지, 해결되지 않은 감정, 이야기들을 함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무거움으로, 내면의 불안으로 느끼며 이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둘째, 당신의 정신은 숨쉴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융은 내양성을 영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자연스러운 필요성으로 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당신의 마음이 재정렬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방문만으로도 이 섬세한 균형은 깨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게으름으로 보는 것은 사실 당신의 시스템이 숨을 고르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셋째,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자기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의 바른 대화, 끊임없는 응대, 친절함,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가장 깊은 내면의 존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 종종 당신 자신을 옆으로 밀쳐두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당신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통찰일 겁니다. 방문을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자기관리 행위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성소입니다. 누구를, 언제,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지 결정할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다섯째, 당신 안에는 은둔자의 원형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융 심리학에서 원형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은둔자는 세상을 등진 외톨이가 아닙니다. 그는 지혜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하는 현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가장 명료하고 창의적이며 평화롭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당신 내면의 은둔자를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침묵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섯째,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는 종종 고독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당신의 이러한 필요를 존중하고 축하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치유되고 성장하고 마침내 온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내 안의 은둔자를 만나본 적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힘을 얻고 명료함을 되찾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은 결코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 깊은 진실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한정된 귀중한 자원임을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당신만의 신성한 공간을 만드세요. 그것은 집안의 아늑한 장소일 수도, 공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벤치일 수도, 오직 당신만을 위한 아침의 작은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가장 깊은 내면과 연결되고 당신 안의 은둔자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온유해지세요.
항상 사회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세요.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고독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존중하는 것은 곧 당신의 영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칼 융이 가르쳐준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아마도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당신 내면의 깊고 진실한 무언가가 건드려졌음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영혼의 고유함을 이야기했던 융의 작업이 가진 위대한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에 옳거나 그른 존재 방식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방식이 방문객과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집에 머무는 것이라면 그것이 당신을 이상하거나 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러나고 싶은 당신의 갈망을 존중할 때 당신은 당신 영혼의 본질적인 부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외부의 틀에 자신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침묵, 당신의 고독. 이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성장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바로 그 내밀한 공간에서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진정성과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만날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단 하나의 통찰만을 가져가신다면 부디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방식은 그 자체로 타당합니다. 침묵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당신 영혼의 정당한 표현이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사실 당신을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이기심의 벽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돌봄의 행위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곳 당신만의 공간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매일 조금씩 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피어나. 어쩌면 당신도 이런 낯선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와 잠시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과 내적인 저항감, 그리고 그저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은 깊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그저 방문객을 맞는 것을 즐기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조용한 당신의 집, 방해받지 않는 일상, 그리고 소중하게 아껴둔 당신의 에너지를 더 선호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잠시 깊은 숨을 내쉬어 보세요. 오늘 우리는 거의 누구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누군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진짜 내밀하고 또 종종 오해받는 그 불편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에 진정한 쉼과 위로를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은 결코 무례하거나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분석 심리학의 아버지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본성 깊은 곳에 있는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칼 융의 통찰을 바탕으로 왜 어떤 사람들은 방문객을 맞는 것을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단순히 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귀중한 심리적 과정의 신호일 수 있는지에 대한 6가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것이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심리적 성장과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사교 모임이나 파티, 집들이 같은 자리에서 활기를 얻는 반면 당신은 손님이 온다는 생각만으로도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걸까요? 어쩌면 당신은 대화를 즐기고 관계도 원만하지만 유독 누군가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마음속 무언가가 움츠러드는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이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대중화시킨 최초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줍음이나 사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융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회적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의 흐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 새로운 자극을 통해 영양분을 얻습니다. 바깥 세상이 그들에게 힘을 주는 원천인 셈입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거의 정반대의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그들의 에너지원은 고요함, 자기 성찰,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외부 세계에 과도하게 노출될 때,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방문객과의 긴 대화, 소음, 혹은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의 정신은 서서히 셧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결코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방문객을 반기지 않는 것은 사회성의 결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구성된 방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하듯이 당신에게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신성한 공간이며 에너지를 재정비하고 심리적 균형을 되찾는 안전한 고치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공간으로 들어올 때 설령 그것이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들은 당신이 온종일 애써 정리해온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질서를 건드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당신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활성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는 우리를 깊이 지치게 만듭니다. 융은 내향성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혼의 기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면의 충동에 저항하려 애쓰는 것은 더 큰 갈등과 소모를 낳을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은 너무 까다로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나 봐라고 쉽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가움이나 무관심처럼 보이는 그 태도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위이며 내면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무의식이 세운 보이지 않는 심리적 방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조차 완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숨어 있지만 당신의 감정, 반응, 그리고 가장 깊은 불편함을 지배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들어올 때 당신은 단지 물리적인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당신의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상태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림자 안에는 당신이 어떤 이유로든 억압해온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숨겨야만 했던 당신의 성격적 측면들, 오래된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기억,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편안해지는 대신 마음속이 불편해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오르고 때로는 왜 그런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존재, 목소리, 행동 방식이 무의식적으로 당신 정신의 사각지대, 즉 당신이 아직 감히 들여다보지 못한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당신이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은 것은 당신의 삶의 운명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운명은 사교적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방문이 갑자기 짜증을 유발하고 침입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그 사람에게 제발 떠나달라고 말하고 싶은 거의 신체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내면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어두운 면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아직 용기 내어 끌어안지 못한 숨겨진 잠재력, 재능, 그리고 진실 또한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표면적인 삶에 머물며 타인에게 맞추고 예의를 차리고 억지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수록 당신의 영혼이 숨쉴 공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혼자 있고 싶다는 강한 필요를 느끼고 방문객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압도당한다면 어쩌면 당신의 그림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봐, 들어봐. 당신에겐 침묵이 필요해. 공간이 필요해. 당신 자신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닫히고 신발을 벗고 깊은 숨을 내쉬며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그 안도감을 아시나요? 융 심리학에서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징이며 당신의 내면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공간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의 거실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성한 영토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융은 상징이 그 어떤 말보다 우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인간 정신의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중심인 자기를 대표하며 그곳에서 모든 것이 균형을 찾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집의 각 공간은 당신 성격의 한 단면을 상징합니다. 침실은 당신의 가장 내밀한 공간을, 거실은 사회적 가면을, 부엌은 정서적 영양분을, 지하실은 무의식을, 그리고 다락방은 더 높은 차원의 사유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현관문, 그것은 당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입니다. 누군가 그 문턱을 넘을 때 당신의 무의식은 감지합니다. 외부의 무언가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 이야기, 긴장감으로 가득 찬 낯선 에너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민한 내향적 사람이거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개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것은 극도로 소모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융에게 집은 세상을 향한 방어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집에서 평화를 느낀다면 당신의 내면 또한 정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고 분위기를 바꾸고 침묵을 파괴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무의식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일 겁니다. 이 영혼은 아직 공사 중이야. 모든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리고 그건 괜찮아. 당신의 집을 보호하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에서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치유와 통합을 향한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 방문객을 막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있기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껴왔다면
이제는 아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거주하는 신성한 사원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저 조용히 있고 싶으면서도 억지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커피를 내리고 가벼운 잡담을 나누고 속으로는 이 방문이 언제쯤 끝날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친절하게 행동한 적은요? 참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스스로가 배은망덕하고 냉정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칼 융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융은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쓰는 가면 말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역할이며 직장, 가족, 관계, 심지어는 손님 맞이에 적응하는 우리 자신의 한 버전입니다. 페르소나가 거짓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전체가 아니라 단지 사회적으로 가장 용납되는 단편일 뿐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마땅히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있어야 할 당신의 집에서조차 이 가면을 써야 할 때 시작됩니다. 특히 강한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들, 여기에는 많은 내향적이고 예민하며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에게 방문객을 맞는 일은 극도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연기를 해야 합니다.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대화의 길이를 신경 써야 합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까지 이 모든 것이 심리적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는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우리가 페르소나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착각할 때 영혼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아마도 이것이 당신이 방문에 대해 그토록 강한 내적 저항감을 느끼는 이유일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맨발로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머무는 평화뿐인데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강요받는 느낌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페르소나를 쓴 채로 수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서조차 손님을 맞이하고 애쓰고 미소 짓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지치고 짜증나고 고갈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기 심층 심리학의 기반을 둔 해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공간에서 온전히 당신 자신일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방문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초대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만날 수 없는 상태일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을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극적인 슬픔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침묵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상하고 반사회적이라고 느낍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 곁에 있고 시끄럽고 활동적인 사람들을 칭송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칼 융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에게 물러나려는 충동은 종종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 중 하나인 개성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개성화란 당신이 태어난 본연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도 부모가 투영했던 모습도 당신이 채택한 페르소나도 아닌 빛과 그림자, 의식과 무의식, 당신의 본질과 진실을 모두 갖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물러남 속에서, 멈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에 대한 불편함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정서적 불안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이며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방해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려는 노력입니다. 당신 안에는 표면으로 올라오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융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표현할 수 없을 때 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란의 한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손님과 함께 영혼을 건드리지 않는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실은 삶의 어떤 단계는 의식적인 고립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몰입으로서의 고립을 말입니다. 당신은 사라지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명확하고 더 강하고 더 당신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 물러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이미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 이상한 안도감과도 같은 기분을 오랫동안 느껴왔지만 결코 설명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마침내 누군가 언어로 표현해 주었을 때 찾아오는 그 조용하고 깊은 평온함을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문객에 대한 이 불편함, 오랫동안 당신의 개인적인 결함으로 여겨왔던 이 신체적인 불편함은 사실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반영입니다. 만약 칼 융이 지금 당신 곁에 앉아 그의 차분하고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본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혼자 있고 싶어하는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제 특히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융 심리학의 6가지 깊고 진실한 통찰을 당신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당신은 아마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간의 에너지에 훨씬 더 민감한 사람일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은 의식이 놓치는 것을 인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적 영역, 즉 목소리, 시선, 침묵, 말하지 않은 긴장감 같은 것에 매우 민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들어올 때 그들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에너지, 해결되지 않은 감정, 이야기들을 함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무거움으로 내면의 불안으로 느끼며 이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둘째, 당신의 정신은 숨쉴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융은 내양성을 영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자연스러운 필요성으로 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당신의 마음이 재정렬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방문만으로도 이 섬세한 균형은 깨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게으름으로 보는 것은 사실 당신의 시스템이 숨을 고르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셋째,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자기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의 바른 대화, 끊임없는 응대, 친절함,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가장 깊은 내면의 존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 종종 당신 자신을 옆으로 밀쳐두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당신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통찰일 겁니다. 방문을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자기관리 행위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성소입니다. 누구를, 언제,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지 결정할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다섯째, 당신 안에는 은둔자의 원형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융 심리학에서 원형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은둔자는 세상을 등진 외톨이가 아닙니다. 그는 지혜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하는 현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가장 명료하고 창의적이며 평화롭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당신 내면의 은둔자를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침묵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섯째,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는 종종 고독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당신의 이러한 필요를 존중하고 축하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치유되고 성장하고 마침내 온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내 안의 은둔자를 만나본 적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힘을 얻고 명료함을 되찾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은 결코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 깊은 진실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한정된 귀중한 자원임을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당신만의 신성한 공간을 만드세요. 그것은 집안의 아늑한 장소일 수도, 공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벤치일 수도, 오직 당신만을 위한 아침의 작은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가장 깊은 내면과 연결되고 당신 안의 은둔자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온유해지세요. 항상 사회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세요.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고독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존중하는 것은 곧 당신의 영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칼 융이 가르쳐준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아마도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당신 내면의 깊고 진실한 무언가가 건드려졌음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영혼의 고유함을 이야기했던 융의 작업이 가진 위대한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에 옳거나 그른 존재 방식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방식이 방문객과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집에 머무는 것이라면 그것이 당신을 이상하거나 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러나고 싶은 당신의 갈망을 존중할 때 당신은 당신 영혼의 본질적인 부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외부의 틀에 자신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침묵, 당신의 고독, 이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성장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바로 그 내밀한 공간에서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진정성과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만날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단 하나의 통찰만을 가져가신다면 부디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방식은 그 자체로 타당합니다. 침묵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당신 영혼의 정당한 표현이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사실 당신을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이기심의 벽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돌봄의 행위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곳 당신만의 공간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매일 조금씩 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피어나. 어쩌면 당신도 이런 낯선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와 잠시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과 내적인 저항감, 그리고 그저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은 깊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그저 방문객을 맞는 것을 즐기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조용한 당신의 집, 방해받지 않는 일상, 그리고 소중하게 아껴둔 당신의 에너지를 더 선호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잠시 깊은 숨을 내쉬어 보세요. 오늘 우리는 거의 누구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누군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진짜 내밀하고 또 종종 오해받는 그 불편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에 진정한 쉼과 위로를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은 결코 무례하거나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분석심리학의 아버지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본성 깊은 곳에 있는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칼 융의 통찰을 바탕으로 왜 어떤 사람들은 방문객을 맞는 것을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단순히 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귀중한 심리적 과정의 신호일 수 있는지에 대한 6가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것이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심리적 성장과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사교 모임이나 파티, 집들이 같은 자리에서 활기를 얻는 반면 당신은 손님이 온다는 생각만으로도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걸까요? 어쩌면 당신은 대화를 즐기고 관계도 원만하지만 유독 누군가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마음속 무언가가 움츠러드는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이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2가지 개념을 대중화시킨 최초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줍음이나 사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융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회적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의 흐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 새로운 자극을 통해 영양분을 얻습니다. 바깥 세상이 그들에게 힘을 주는 원천인 셈입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거의 정반대의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그들의 에너지원은 고요함, 자기 성찰,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외부 세계에 과도하게 노출될 때,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방문객과의 긴 대화, 소음, 혹은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의 정신은 서서히 셧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결코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방문객을 반기지 않는 것은 사회성의 결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구성된 방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하듯이 당신에게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신성한 공간이며
에너지를 재정비하고 심리적 균형을 되찾는 안전한 고치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공간으로 들어올 때 설령 그것이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들은 당신이 온종일 애써 정리해온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질서를 건드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